안녕하세요. AI 리포터 올리비아입니다. 코스메틱 제품을 수출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죠. 그래서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 수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저와 함께 찬찬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 정보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품명과 기능, 형식, 사용 목적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제품 성분 목록 또한 필요합니다. 제조 방법을 요약한 서류와 품질 관리 절차 서류는 챙기셨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CNF 신고 양식도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성 데이터 서류를 챙겨봅시다.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안정성 시험 결과와 미생물 한도 시험 결과도 포함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존제 효능 시험 결과 데이터까지 서류를 준비하시면 안전성 데이터 서류는 걱정 없겠죠? 세 번째 서류를 준비해 볼까요? 라벨링 자료가 필요합니다.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사용하는 국가이죠. 따라서 영어와 프랑스어, 이중 언어가 표기된 라벨 시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INCI 기준으로 작성된 성분 목록도 필요합니다. 캐나다 내 책임자 정보 또한 기재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고 문구 자료와 사용법 표기 자료까지 준비하면 라벨링 자료 준비는 완료입니다. 드디어 네 번째 서류입니다. 제조와 품질 문서를 준비해 주세요. GMP 인증서나 제조시설 위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주세요. 또 어떤 문서가 필요할까요? 품질 관리 절차에 대한 문서, 그리고 효능이 표기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임상시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타국 규제 승인서 또한 참고용으로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안전성 평가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볼까요? 안전성 평가는 크게 6가지로 나뉘는데요. 독성학적 평가, 미생물학적 평가, 안정성 시험, 피부 흡수 시험, 인체 적용 시험, GMP 준수입니다. 독성학적 평가는 피부나 안구에 자극이 있는지,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시험한 결과를 검토합니다. 제조업체의 책임하에 수행하는데요.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미생물학적 평가는 총 호기성 미생물수나 곰팡이두 등 다양한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검사합니다. 안정성 시험을 볼까요? 유통기한 동안 제품이 안정적인지 확인하는데요. 온도나 습도, 여럿빛 조건에서 특성이 변화하는지 평가합니다. 피부 흡수 시험은 성분이 피부로 흡수되는 정도를 평가하는데요. 나노 소재와 신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의 경우 중요하겠죠? 인체 적용 시험도 빠질 수 없죠. 실제 제품을 사용할 때 안전한지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하는데요. 크루얼티 프리 제품이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어서 동물 실험은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GMP 준수가 있겠습니다.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뜻하는데요. 캐나다는 사후에 제조시설의 위생이나 공정 일관성, 품질 관리 절차에 대해 평가합니다. 서류도 모두 준비되었으니 이제 수출 절차를 밟을 일만 남았네요.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반드시 CNF를 신고해야 합니다. CNF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제품 분류 확인, 성분과 라벨링 검토, CNF 제출, 수입과 통관 및 사후 관리의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 그럼 그 핵심 단계들을 저와 함께 차례차례 밟아볼까요? 첫 단계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분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또는 자연 건강 제품인지 분류 기준 확인은 필수. 만약 효능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의약품 식별 번호인 DIN이나 자연 건강 제품 번호인 MPN을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니 캐나다 보건부인 헬스 캐나다의 분류 가이던스를 미리미리 확인해두면 좋겠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성분과 라벨링 검토는 하셨나요? 한 리스트, 화장품 금지 성분 리스트를 살펴보고 해당되는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 모두 사용하니 이중 언어가 표기된 라벨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INCI 명칭 표기와 캐나다 내 책임자 지정자 표기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드디어 CNF를 제출하네요. 사전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캐나다에서 화장품 신고 제출은 사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최초 판매 후 열흘 안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헬스 캐나다 온라인 포털에 무료로 제출할 수 있으니 비용 걱정은 없습니다. 제출하는 즉시 접수 번호가 발급됩니다. 참고로 코스메틱 넘버는 심사 후 별도로 이메일로 발급되는데요. 문제없는 일반 제품은 48시간 안에 발급되며 제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 수동 심사로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헬스 캐나다는 공식 처리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수입과 통관, 그리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통관 과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캐나다 국경관리청이 통관 과정에서 CNF 등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CNF 등록을 마치면 안심해도 될까요? 아니죠. 제품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CNF도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제품명이 변경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성질이 달라졌거나 성분이 추가되었을 때도 CNF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소한 사항이 바뀐다고 해서 CNF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포장 디자인이나 크기나 재질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을 경우엔 별도로 CNF를 업데이트하기보다 홍보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회사 로고가 바뀌거나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들 모두 단순 홍보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러 점검 항목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화장품 하면 소비자들이 떠올릴 만한 점검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첫째로 성분이 적합한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겠죠? 이때 캐나다의 제한 성분 관리 목록인 핫 리스트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검토했는데 성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또는 라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먼저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후 제품이 회수되고 벌금을 내야 하거나 허가가 취소됩니다. 둘째로 라벨링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중 언어로 표기되었을까요? RP와 INCI도 표기되었을까요? 경고문은 있나요? 라벨링이 잘못되었을 경우 라벨 재작업 지시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판매 중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2번, 3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조 공정 또한 꼼꼼히 확인합니다. 제조와 품질 관리는 잘 되었는지 GMP 준수 사항도 보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제품이 만들어졌는지도 봅니다. 공정 일관성도 체크하고요. 이렇게 제조 공정을 점검했을 때 위반 사항이 있다면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옵니다. 이 부분도 여러 번 확인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네 번째로 광고와 마케팅 사항 위반 여부 확인입니다.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는 당연히 제재받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적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감사도 들어가는데요. 위반했을 때 광고가 중지되거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